안녕하세요, 민티저입니다. 제가 얼마 동안 가성비 컴퓨터 시리즈를 안 올리고 있었죠. 사실 소개를 하려고 했었던 부품은 많은데 먼저 만들고 싶었던 영상이 있어서 못 만들고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오늘 한번 다시 만들어 봤습니다. 30만원으로 만드는 컴퓨터 리비전 2입니다. 제가 30만원짜리 본체 구성을 만들었던 게 대략 한 3달 전쯤인데요. 요즘에 중고 시세들이 진짜 미친 것 같아요. 아니 무슨 5만원씩 하던 채굴 RX 570이 지금 찾아보니까 막 9만 5천원씩 하더라고요. 제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들이 많을 테니까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이 영상에 들어가는 부품은 새 제품이랑 중고 제품이 섞여 있는데요. 오늘은 총 8가지 부품 중에서 딱 3가지만 중고 부품을 쓸 겁니다. CPU, 그래픽카드, 파워 서플라이인데요. 근데 중고는 아닌데 중고보다 더 걱정되는 부품이 하나가 있어요. 바로 메인보드가 중국산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싸지도 않아요. 근데도 아무튼 다 합쳐서 30만원으로 끊었습니다. 그러면 부품 소개를 하나씩 드릴게요. 첫 번째는 CPU입니다. 이거는 하스엘 제온의 E5-1620V3인데요. 이 CPU가 가격 세이브의 1등 공신입니다. 이게 알리익스프레스에서 25,000원 밖에 안 해요. 물론 4코어 8스레드라서 그렇게 엄청 좋은 성능은 아니에요. 그래도 하스웰 기반이라서 의외로 싱글코어 성능은 꽤 잘 나오는 편입니다. 사실 오늘 구성은 제가 이 CPU를 소개하고 싶어서 만든 영상이기도 한데요. 현재 시점에서 가성비로는 1등이라고 할 수 있는 CPU입니다. 예전에 제가 25만원짜리 컴퓨터 구성 영상 만들면서 그때 썼던 CPU가 샌디브리지 기반의 제온 E5-1650이었는데요. 그 CPU는 그때만 해도 4만원 안쪽으로 살 수가 있었지만 지금 찾아보니까 5만원이 넘더라고요. 이 정도 가격이면은 사실 뭐 살 이유가 없습니다. 그에 비해서 오늘 소개해드리는 제온 E5-1620V3는 25,000원이면 살 수가 있어요. 근데 한 가지 아쉬운 거는 배수락이 걸려 있어서 오버클럭은 못하긴 해요. 근데 기본 클럭이 3.5GHz고 부스트 클럭은 3.6GHz입니다. 그러니까 굳이 중국산 메인보드에 개조 바이오스를 올리는 위험한 작업을 안 해도 꽤 높은 클럭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참고로 이 영상에서는 제가 이미 메인보드에다가 개조 바이오스를 올린 상태라서 3.6GHz로 동작을 하긴 할 건데요. 하지만 3.5나 3.6이나 사실 뭐 그게 그거라고 보셔도 됩니다. 근데 문제는 중국산 메인보드예요. 이게 중국산 메인보드인 주제에 75,000원이 넘어갑니다. 사실 제 마음속으로는 중국산 메인보드는 6만원 안쪽으로 끊을 수가 있어야지 가성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라버려서 지금 기준으로는 한 77,000원 정도 하는 것 같아요. 이 메인보드는 알리익스프레스에서 X99Z V1025 검색을 하면 나오는 메인보드인데요. 사실 이것보다 더 저렴한 메인보드도 많긴 많아요. 뭐 몇만원씩 훨씬 더 싼 건 아니지만 6,000원 정도는 더 싼 모델도 있어요. 그런데 이것저것 검색을 해보니까 그 메인보드 모델은 쿼드 채널 메모리를 지원을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M.2 슬롯을 사용하는 SATA SSD도 못 쓴다고 해가지고 그냥 스킵을 했습니다. 사실 뭐 중국산 메인보드가 거기서 거기기는 해요. 가장 문제가 되는 게 AS를 받는 게 거의 불가능하다는 부분인데요. 혹시 이 영상을 보고 따라 하실 분들이 계시다면은 불량이 와도 AS는 조금 현실적으로 힘들다는 부분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메모리는 클레브에 DDR4 2666MHz짜리 4GB 2장을 꽂아서 총 8GB로 구성을 했고요. 16GB 듀얼로 구성을 했으면 더 좋았겠지만 30만원 예산이 조금 빡빡했어요. 아무튼 이거는 단화를 통해서 새 제품으로 구매를 한 거고요. 2장에서 총 36,000원 정도 줬습니다. 클레브 메모리는 하이닉스 칩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SN코어라는 SK의 자회사에서 나온 메모리입니다. 보통은 제가 삼성 메모리를 쓰는데 삼성 메모리는 4GB 모듈은 이렇게 메모리 단면 한쪽에 칩이 4개만 붙은 형식으로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생긴 메모리는 중국산 보드에서 램 호환을 좀 타요. 그런데 클레브 메모리는 4GB 제품이라도 이렇게 칩이 단면 한쪽에 8개가 붙은 제품이거든요. 이런 거는 인식이 잘 돼요. 이게 삼성이냐 클레브냐가 문제라기보다는 칩이 8개가 붙었냐 4개가 붙었냐의 차이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클레브 램으로 구매를 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 속도는 2666MHz지만 CPU가 지원을 못해서 2133MHz로 동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래픽카드는 사파이어의 RX 570 채굴품을 썼는데요. 그래픽카드가 최근에 특히 더 많이 오른 것 같더라고요. 뭐 한 3달 전만 해도 한 7만원 정도 했던 것 같은데 지금은 9만원에서 막 10만원까지도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채굴 카드를 막 10만원 넘게 주고 사는 거는 별로 제가 추천을 드리고 싶지를 않아요. RX 570 새 제품도 17만원이면 사거든요. 제가 솔직히 이거는 30만원으로 구성을 맞추기 위해서 채굴품으로 산 거지 이 카드를 최대 한 9만원으로 구할 수가 없으면은 그냥 17만원 주고 RX 570 새 제품 사는 게 나아요. 그리고 그것보다 더 좋은 거는
21만원 정도 주고 그냥 지포스 GTX 1650 슈퍼 사는 게 더 좋아요. 뭐 가격 차이가 훨씬 더 많이 나지 않냐 할 수도 있는데 그래픽카드가 조금 고장이 잘 나는 부품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AS 값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성능도 더 좋고요. 하지만 이번 영상 견적에는 제가 95,000원으로 넣어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SSD는 하이닉스의 NVMe SSD 128GB 모델을 사용을 했는데요. 이게 모델명이 길어가지고 이 부분은 영상의 더보기 부분을 조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이닉스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NVMe SSD가 맞고요. 그리고 읽기 쓰기 속도가 각각 1500, 500MB/s 정도 나온다고 합니다. 이 정도면 뭐 일반 SSD보다는 훨씬 훌륭하죠. 그리고 실제로 크리스탈마크 돌려봤을 때는 한 요 정도 나오더라고요. 요거는 제가 다나와에서 2만원 주고 샀는데요. 노트북 살 때 보면은 막 행사라고 해가지고 기본으로 달려있던 128GB SSD를 256GB나 아니면 512GB로 이렇게 변경해서 주는 경우가 꽤 많잖아요. 그때 원래 장착되어 있던 128GB SSD를 이렇게 모아다가 따로따로 파는 거거든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AS는 안 된다고 봐야 되는데요. 만약에 읽기 속도가 한 500MB/s 정도만 돼도 상관없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AS를 위해서 PNY의 CS900이라고 하는 모델을 또 추천드릴 수가 있어요. PNY라는 회사는 우리한테 잘 알려진 회사는 아닌데 그래도 꽤 오랫동안 사업하고 있는 미국 업체인데요. 마이크로닉스에서 AS를 하고 있기 때문에 AS에 대한 부담도 되게 적어지거든요. 그래서 이 제품도 개인적으로는 추천하고 싶어요. 그 다음은 파워 서플라이입니다. 이건 이제 중고로 산 부품인데요. 다나와 장터에서 슈퍼플라워의 전격 500W 제품을 9,000원 주고 구매를 했습니다. 슈퍼플라워가 조금 이슈가 있는 회사긴 하죠. 근데 이건 카더라긴 하지만 500W 제품에서는 문제가 없었다고 듣긴 했거든요. 하지만 그래도 불안한 측면이 있으면은 한 15,000원 정도 주고 다른 회사 제품 사는 것도 괜찮아요. 다나와 장터에서 500W라고 검색을 하면 엄청 많이 나오거든요. 저 개인적으로는 파워 서플라이도 좀 이름 있는 회사 거를 사면은 중고 제품을 사도 꽤 괜찮다 하고 생각하는 제품 중에 하나입니다. 다만 말씀드린 대로 조금 이름 있는 회사 거를 사셔야 돼요. 제 생각에는 마이크로닉스 정도까지가 마지노선인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은 쿨러입니다. 앱코의 자이로스 T101 RGB라는 제품인데요. 92mm 펜을 사용하는 제품인데 이게 디자인도 전체적으로 검은색으로 돼가지고 꽤 괜찮아요. 그런데 RGB 펜 색깔은 절대로 광고 페이지처럼 안 나와요. 실제로는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처음에는 RGB 색깔이 한 가지 색으로만 나오다가 좀 시간이 지나면은 몇 가지 색이 합쳐진 것처럼 나오기는 하는데 절대로 광고 페이지처럼은 안 나옵니다. 그래서 가격이나 아니면 성능 같은 거를 보고 사시는 거는 괜찮은데 예뻐서 사는 거는 개인적으로는 비추입니다. 그래도 나사 고정 방식 쿨러 중에서는 이 가격대에서는 꽤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마지막은 케이스인데요. 솔직히 이거는 그냥 가격 맞추려고 넣은 제품이에요. 쿨맥스 가성비 넘버2라는 제품입니다. 아무래도 가격이 조금 저렴한 만큼 철판이 그냥 막 구부러지기는 해요. 그래도 가격 맞추기 위해서 넣었던 것 치고는 마감 같은 거는 꽤 괜찮습니다. 제가 방금 전에 말한 마감이라는 거는 이렇게 유격이 있거나 아니면 백 패널이 잘 안 끼워지거나 하는 그런 부분인데 그런 거는 괜찮아요. 그래서 이렇게 총 8가지 부품 구매하는데 295,000원 정도가 들었고요. 한 번 더 말씀을 드리지만 알리익스프레스에서 중국 메인보드 사는 거는 분명히 위험성이 있습니다. 제가 조만간 신품 메인보드를 사용을 해서 또 가성비 컴퓨터를 하나 만들어 볼 생각인데 너무 예산이 빡빡한 게 아니면은 그 영상 참고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물론 가격 자체는 30만원보다는 조금 더 나가긴 할 거예요. 아무튼 조립은 이렇게 끝났고 이제 테스트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스트는 이제 간단하게 몇 개만 진행을 하려고요. 먼저 시네벤치 릴리즈 20인데요. 싱글코어 316점에 멀티코어 1644점이 나왔습니다. 게임에는 싱글코어 점수가 영향을 많이 주는데요. 참고로 샌디브리치 기반 제온 E5-1650을 4.2GHz로 오버클럭한 점수가 300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오버클럭 안하고 316점이니까 25,000원짜리 치고는 꽤 괜찮죠. 물론 E5-1650은 6코어 12스레드라서 멀티 성능은 그게 조금 더 좋기는 해요. 그 다음 바로 게임으로 넘어갈게요. 모든 게임은 풀 HD 해상도에서 진행을 했는데요. 첫 번째는 오버워치입니다. 옵션은 높음으로 세팅을 해서 테스트를 했는데요. 캐릭터가 별로 없을 때는 200프레임 정도까지도 나오다가 난장판 싸움에서는 100 초중반까지도 떨어지면서 평균적으로는 약 185프레임을 보여줬습니다. 오버워치야 뭐 최적화에 대해서는 갓겜 소리를 들으니까 이 정도 사양이면은 플레이에는 전혀 지장은 없을 거예요. 최고 옵션으로 테스트를 했어도 제 생각에는 150프레임 정도는 나와줬을 것 같고요. GPU 사용률도 100%로 찍혀 있어서 병목 현상도 없었습니다. 다음은 배틀그라운드입니다. 옵션은 안테커 메나즈로 국민 옵션 진행을 했는데요. 산옥 부트캠프 테스트에서 평균적으로 약 130프레임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참고로 베린이니까 뭐 플레이는 안 보셔도 되는데 근접전에서는 약 100프레임 정도까지 떨어지는 모습입니다. 총 2회 플레이를 했는데요.
평균이랑 하위 1% 프레임이 비슷했어요. 뭐 아직까지는 그래도 가성비가 있다고 봐도 되겠죠. 아마 쿨러를 조금 더 싼 거로 바꿨으면 몇천 원 정도 더 세이브를 할 수 있었을 것 같기는 한데 반짝이는 게 아무것도 없으면 안 될 것 같아서 넣어줬습니다. 몇몇 분들이 제가 이제 영상 올리고 나서 알리익스프레스 딜러들도 가격 엄청 올리고 그리고 중고 가격도 엄청 많이 올랐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실제로 확인을 해보니까 진짜 많이 오른 것 같긴 했어요. 물론 그게 뭐 저 때문에 오른 거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픽카드는 10만 원이 이렇게 넘어가게 되면은 채굴 중고는 좀 스킵하시는 게 맞아요. 7, 8만 원일 때가 그나마 가성비가 좋았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데 그 이상은 진짜 좀 안 돼요. 그리고 여러분 중고 부품을 사용한 컴퓨터는 웬만하면은 직접 조립해서 사용을 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근데 만약에 그럴 능력이 조금 안 될 것 같다라고 하면은 차라리 새 제품 사는 게 진짜 훨씬 더 낫습니다. 저처럼 컴퓨터 좋아하는 사람이나 이제 고장났을 때 별로 스트레스 안 받고 그냥 좋아서 고치면서 만드는 거지 잘 모르시는 상태에서 막 고장나버리면은 진짜 힘들고 짜증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꼭 참고 부탁드릴게요. 그럼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행복한 하루 되세요.